안녕하십니까? 암기의 이해를 더하다 수학적 영어의 강사 유민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등영문법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영어라는 그 영어 자체적 지식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고등학생으로서 영문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당위성에 관련된 얘기들, 그러니까 그 지식 말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팔짱 끼시고 편안하게 한번 좀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어떤 식으로 제가 강의를 좀 구성을 해놨냐면요. 각 강의에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영문법의 가성비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수능에서 또는 수능 영어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영문법이 과연 필요한가? 그 가성비가 과연 좀 나오는가를 논해보자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수능에 출제되는 어법 문항의 수를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는가? 그리고 그 어법 문제가 만약에 적다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영문법에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그냥 버려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얘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첫 인트로 화면으로서 우리 이제 2024학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라는 건 2024년에 대학교 1학년이 될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 치러진 수능 첫 페이지 어떤 화면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언젠가 고등학생으로서 이렇게 수능 영어 시험지를 마주하게 될 날이 오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수능 영어 문제에 나오게 되는 어법 문항의 수가 몇 개일까? 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총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일단은 모의고사 자체에 좀 낯선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실한 정보를 다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수능 영어는 현 체제 속에서 총 45문항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5문항을 70분 동안 푸셔야 되는 건데 그중에서 1번부터 17번까지는 뭐예요? 바로 듣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18번부터 45번까지가 읽고 푸는 독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8번부터 45번까지는 총 몇 개의 문제가 셀 수 있어? 28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문제를 듣기가 한 20분 정도 잡아먹거든요. 21분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마킹하는 시간 빼게 되면 한 45분 동안 우리가 28문항을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뭐냐? 28개의 읽고 푸는 문제 중에서 과연 어법 문항의 수가 몇 개일까라는 게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님들이라던가 어른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은 이제 현역 학생들이니까 모의고사만 풀어봐도 알죠? 자, 그래서 이 28개 읽고 푸는 문제 중에서 어법 문항의 수는 몇 개다? 단 1개에 불과하더라. 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한 문항 자체가 몇 점이 됐는 줄 알아? 이제 2점짜리가 돼버렸어.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요 2점짜리 문제랑 3점짜리 문제 딱 두 가지 패턴만 있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제 어법이 점점 문항 수가 줄다가 옛날에는 2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문장으로 줄어든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심지어 뭐야? 요즘 트렌드는 어법 문제를 2점짜리 즉 3점 배당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심지어 2점짜리라는 걸 제가 증명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화면을 다 준비해 왔습니다. 자, 2022년에 시행된 6월 모의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모의평가라는 건 이제 평가원에서 주최하는, 평가원이라는 게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줄임말이고요.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고3 6월, 9월, 그다음에 11월 수능 요 세 가지만이 평가원이 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6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의평가를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3점으로 출제가 돼 있었죠. 됐죠? 근데 이게 마지막이었어. 2022년 6월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3점짜리 문제라 어법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실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로 넘어가죠. 9월로 넘어갔더니 뭐예요? 여기 이제 3점이라고 표시된 게 사라져버렸죠. 그럼 무슨 말이야? 2점짜리가 됐다는 소리야. 점수 표시가 별도로 돼 있지 않으면 다 2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2점으로 떨어진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다음에 이제 2022년 수능으로 넘어가겠죠? 수능도 뭐예요? 수능 봤더니 점수 표시가 없죠. 2점짜리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2023년으로 넘어와서 6월, 9월 수능 또 3번의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전부 다 2점이었어요.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리기엔 시간 관계상 좀 그러니까 2023년 수능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 수능도 보면 뭐가 없어요? 이게 3점 표시가 없죠. 그래서 2022년 6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트렌드는 어법 문제가 한 문항에 심지어 2점짜리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근데 이 패턴은 뭐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한 문항이란 사실과 심지어 운이 나쁘면 그리고 현재 트렌드상 자꾸 2점으로 배당이 되게 되는데 그럼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중학교 때 어법 난리를 쳤는데 사실은 뭐야? 어법을 수능에서 별로 잘 심도 있게 다루지 않거나 중시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영어가 절대평가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절대평가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뭐만 넘으면 돼? 10점 단위로만 넘으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즉 90점 이상이면 뭐예요? 1등급이고요. 80점 이상이면 2등급이고요. 70점 이상이면 3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 이하는 뭐 알아서 생각해. 그러면 2점짜리 하나 틀려도 우리가 98점 아니에요? 그리고 98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3점짜리 2개 틀려도 6점 깎이는 거니까 총 이제 8점 깎여서 92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3점짜리 2개 틀리고 어법 하나 틀려도 아직도 92점이야. 그러니까 약간 점수 남아서 그러니까 90점 딱 해가지고 1등급 받는 것도 아니고 점수가 2점 남았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어법 문제 하나쯤은 버려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다음에 생각해봐. 좋아, 내 목표가 나는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80점 받는 거다? 그럼 더더군다나 20점이란 점수에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럼 그 안에서 2점짜리 어법 문제의 영향력은 정말 미비해지죠. 뭐 70점을 목표로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문항이다, 2점이다, 그리고 절대평가라는 문제 얘네들이 다 접목돼서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야, 어법 문제가. 그렇게 어법해서 뭐 하냐고. 안 그래요? 거의 쓸데기가 없는데.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분명히 영어 문법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생각에 일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질문인 거예요. 어법 문제 버려도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고 버릴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법을 버릴 만한 생각이 들 수 있다. 왜? 가성비가 충분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냈고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럼 과연 버려도 될까? 안 될까를 이제 2강, 3강에서 제가 제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셨죠? 오케이.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만 물러갈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